목포 벌판에 맨 처음 세워지기 시작한 건물은 행궁. 이 행궁을 중심으로 도시 업무를 관장하는 관청을 조성했다. 다음으로 도시의 기간 시설인 도로를 만들었다. 행궁과 성문을 연결하는 십자로를 형성 신장로라 불렀다. 그리고 5.7km에 이르는 읍성을 쌓아 인구 10만 명을 수용할 수 있도록 했고, 성 안의 십자로를 축으로 시장과 점포를 조성했다. 화성일기라는 기록에 따르면 이 상가지대가 한양의 중심가를 방불케 할 정도였다고 한다. 화성 내부에는 당시 사회경제 발달의 그 성과를 반영해서 전국적인 유통 경제의 중심으로 이곳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시장과 상점 등이 개설이 됐습니다. 행궁 바로 앞에 십자로라고 하는 신장로를 내고, 그리고 이 신장로 주변에 시장과 상점들을 배치를 했으며, 그리고 이곳에서는 장차 국제무역이 행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그 계획까지도 수립하고 있었습니다. 이 국제무역 상인들은 인삼이라든지 털모자와 같은 그런 물품의 독점권을 부여해서 이들이 이 화성을 중심으로 해서 국제무역에 종사하도록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수원시 장안구에 있는 만석거 공원. 이곳에는 화성을 건설하면서 정조가 만든 만석거라는 인공 저수지가 남아있다. 공원을 조성하면서 대부분 매립됐지만 정조의 배려가 성 외곽까지 이어진 흔적의 하나다. 만석거는 정조가 신도시 화성을 건설하면서 화성 북쪽에 처음으로 만든 인공 수리 시설이었다. 건설 당시 제방 길이가 1022보로 387m에 이르는 규모였다. 그리고 저수지 용수 공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관리 시설을 설치했다. 당시로는 최첨단 관리 시설인 수갑을 세운 것이다. 수갑이란 간문의 일종으로 물의 양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는 다단계 수문이다. 만석거에 설치된 수문은 모두 13단. 수문을 하나씩 드러내 물의 양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한 것이었다. 이 저수지 조성에도 신하들의 반대가 거세었다. 이에 정조는 내탕금을 내어 만석거를 완공하고 황무지였던 이 일대를 개간 20만 평에 달하는 대유돈이라는 농장을 건설한다. 그것은 최첨단 영농 방법을 적용한 국영 시범 농장이었습니다. 이곳에는 만석거라고 하는 대규모 저수지 수리시설을 이용해서 물을 대었고, 대규모의 충력을 활용했으며 2인 1조 방식의 협동농업이 시험이 됐습니다. 그 결과 이곳에서는 최대의 생산성을 구현할 수 있었고, 농민들에게는 성과급 방식으로 생산량에 따라 분배를 해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의 농업개혁의 그 성과를 정조는 장차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감으로 해서 자신의 농업개혁의 시발점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만석거의 설치는 그 이듬해 곧바로 효과를 본다. 가뭄으로 전국에 흉년이 들었지만 만석거를 통해 물을 공급받은 대유돈에서는 풍작을 거둔 것이다. 이에 힘입은 정조는 만석거 외에도 화성 남쪽에는 만년제를, 그리고 서쪽에는 충만제를 차례로 만들어 화성 일대를 더 넓은 농장으로 조성한다. 그동안 자연 현상에 의지했던 농업 방식에서 벗어나 인공 저수지를 통해 물을 공급받는 선진 영농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지금도 변함없이 저수지의 기능을 하고 있는 충만제, 일명 서호로 불리는 이 충만제는 만석거를 조성한 지 4년 뒤 정조가 내탕금 3만 냥을 들여서 만든 것이다. 그리고 정조는 충만제 주변에 50만 평에 이르는 서둔이라는 농장을 조성했다. 황무지를 옥토로 개간한 서둔은 만석거의 대유돈보다 2배가 넘는 큰 규모였다. 현재 이 일대에는 서울농대 시험농지와 농촌진흥청 작물시험장이 들어서 충만제의 물을 용수원으로 하고 있다.
지금까지 이 서둔과 충만제는 우리나라 농업연구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요거는 일제 1906년도 일제통감부에서 건원모범장이라는 시설을 만들었는데, 사실은 이것이 1962년도에 농촌진흥촌으로 변한 것입니다. 근데 원래 뿌리는 우리 농업의 중심지가 현재 되어 있지만은 농업의 이 뿌리는 정조대왕께서 200년 전에 만든 이 둔전에 있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화성은 도시 스스로가 자급자족할 수 있도록 설계된 계획도시였다. 성 안은 유통경제의 중심 기능을, 성 밖은 농업 생산 기능을 하도록 만들었던 것이다. 이런 도시 계획은 정조가 직접 설계한 것이었다. 그만큼 정조는 신도시 화성 건설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기울였던 것이다. 신도시 건설에 대한 정조의 관심은 아주 각별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화성건설은 한창 진행 중에 있었고, 또 이러한 시기에 화성에서 어머니의 회갑잔치를 하겠다고 한 것을 보면 이 정조의 행차는 화성건설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조는 왜 이렇게 화성을 중요하게 여겼던 것일까요? 서울대 한영우 교수를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교수님, 이 화성의 도시계획이나 건설 과정을 살펴볼 때 이 정조가 총력을 기울였다는 것을 알 수 있겠는데, 그 이유는 뭘까요? 예, 정조는 우선 탕평 정치를 통해서 분열된 정치권을 통합하려고 그랬는데, 이 경우에 자기의 적대 세력이 있는 서울보다는 새로운 공간에서 정치 세력을 형성해보자는 뜻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정조는 당시 북학이라든지 또는 실학이 이제 유행을 했었습니다만은, 이러한 개혁 사상들을 광범위하게 포섭을 해서 새로운 부국강병한 국가를 세우려고 많은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이러한 자신의 북학 또는 남의 실학을 포섭하는 그러한 신도시를 화성이라고 하는 곳에서 건설함으로써 자신의 개혁의 꿈을 현실적으로 펼쳐보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화성은 한창 건설이 진행 중인 시점이었는데, 이런 시기에 어머니의 회갑잔치를 화성에서 한다는 거, 그건 어떤 의미를 갖는 겁니까? 네, 이 화성은 자신이 이제 주도적으로 건설한 도시로서 행차 당시에는 거의 준공 단계에 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준공에 가까운 이 화성 도시를 시민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자신의 업적을 과시하고, 나아가서는 자신이 제20년간 추진했던 개혁의 결실, 이런 것을 보여주면서 자신의 정치 노선을 추정하는 친위 세력을 결집시키는 그러한 기회로서 시위하려고 하는 목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이렇게 정조의 화성 행차는 단순히 어머니의 회갑잔치만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개혁의 결실인 이 화성 건설에 힘을 실기 위한 정치적 배려였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정조가 화성에서 돌아온 그해 6월에 창덕궁에서 어머니 해경궁 홍씨의 회갑잔치를 다시 열었다는 사실도 이를 뒷받침해 줍니다.